여러분, 요즘 동네 프리미엄 빵집이 어떻게 됐나요? 한때 SNS 핫플이었던 그 집, 아직 있나요? 없어진 곳들이 꽤 되죠? 보통 우리는 이걸 경기 탓, 소비 위축 탓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내 밀가루 시장의 88%를 장악한 7개 제분사, CJ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분 등 이 회사들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밀가루 가격을 짜고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국제 밀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15.2% 하락했습니다. 국제 원자재는 내려갔는데 국내 밀가루 공급가는 올라갔습니다. 그 차액은 누가 부담했을까요? 바로 동네 빵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숫자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시장 구조부터 잡겠습니다. 한국 베이커리 시장 규모는 2021년 이후 3조 원 후반대로 성장을 했고 2026년 4조 원을 돌파 전망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함께 프리미엄 베이커리 시장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이 숫자로 보면 대단한 성장 시장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냐고요? 2026년 4월 제과제빵 전문점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자 활동량이 전월 대비 15.79% 감소했고, 특히 브랜드 소비 지표는 28.15%가 급감했습니다. 성심당은 여전히 1위입니다. 지역 기반 브랜드들은 살아남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리미엄 독립 베이커리는 어떨까요? 서울 곳곳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베이커리는 기본적으로 이 고품질 원재료, 이 높은 인건비, 이 비싼 임대료, 이 3중 구조입니다. 이 중에서 임대료는 위치를 옮기지 않는 한 고정이고, 인건비는 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조절 가능한 변수가 원재료인데, 이 밀가루와 이 설탕은 제과제빵 원가의 약 20에서 3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재료입니다. 대체제가 없습니다. 이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 원재료 시장에서 담합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 영세 베이커리는 구조적으로 이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2026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제분사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로 치면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인데, 숫자를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 7개사가 국내 밀가루 기업 간 거래 시장의 88%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빵집을 하려면 이 7개사 중 하나한테서 밀가루를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7개사가 6년 동안 가격을 올리는 시기와 폭을 미리 상의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22년 1분기부터 2025년 4분기까지 가격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이 원자재는 내려가는데 완제품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비대칭적 가격 전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느리게 내리는 구조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기업 욕심이 아닙니다. 담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 공정위는 2006년에도 8개의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가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다시 담합이 시작됐습니다. 20년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된 건데, 이번 사건이 특이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구조 자체에 의문을 표했고,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도를 잘 활용하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공정위 위원장도 적어도 10%는 낮춰야 합당하다라고 공개 발언을 했고, 결국 CJ 제일제당을 시작으로 밀가루 공급가 인하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 프리미엄 베이커리는 특히 더 힘들었을까요? 같은 밀가루 가격 상승인데 대형 프랜차이즈는 버티고 독립 소규모 베이커리는 무너졌습니다.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전국 수천 개 매장을 통해 원재료 단가를 대규모로 협상하고 브랜드 파워로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독립 프리미엄 베이커리는 어떨까요? 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존재 이유인데, 가격을 올리면 그냥 파리바게뜨 갑니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올리지도 못하고 원가는 오르고 마진이 사라집니다. 동시에 시장 아래쪽에서는 냉동 베이커리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신세계푸드, 삼양사, 롯데기린 등 이 대기업들이 편의점 마트 채널을 통해 싸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쏟아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프리미엄 빵집을 가면 빵 하나에 5,000원, 편의점 냉동 베이커리는 1,500원, 불경기일수록 선택이 쉬워집니다. 여기에 재밌는 규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2013년에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이 대형 프랜차이즈의 신규 출점이 연 2%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이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대형 프랜차이즈는 기존 매장이 워낙 많아 영향이 제한됐고, 신규 소규모 독립 베이커리들이 더 좁아진 시장에서 경쟁해야 했습니다. 이 대한제과협회 입장입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원재료다. 구조적으로 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담합 부담을 고의로 전가한 악의적 행위다. 협회는 이 설탕, 밀가루, 담합, 규탄 권리대회를 개최하며 공식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쯤에서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이런 담합이 반복될까요? 2006년에 한 번 걸렸고 2019년부터 또 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밀가루는 이 국내에서 수입 밀을 도입해서 재분하는 구조인데 설비 투자가 크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소수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형성됩니다.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은 굳이 경쟁 안 해도 됩니다. 라이벌이 별로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 가격을 조율하면 모두의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이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반대 상황이 됩니다. 2006년에 담합으로 걸렸을 때 과징금은 43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 후 다시 담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6년간 담합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과징금보다 훨씬 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담합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관련 매출의 최대 20%인 최대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포함되면 이중 타격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이 베이커리 창업을 고민 중인 분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첫 번째, 밀가루 가격 인하는 일시적인 호재입니다. 이 공정위 압박으로 10% 인하가 이루어졌지만 담합 확정 전까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2006년 선례를 보면 5% 인하됐다가 10년 후엔 다시 올랐습니다. 이 원재료 가격의 구조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두 번째, 이 프리미엄 베이커리는 차별화 없이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성심당이 20년 넘게 살아남은 건 빵이 맛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이 대전이라는 지역 정체성, 오리지널 스토리, 그리고 지역민의 로열티가 있었습니다. 이 단순히 고급 인테리어의 좋은 재료만으로는 이 냉동 베이커리와의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공급망 리스크를 원가 구조에 반영하세요. 이 밀가루, 설탕, 버터 이 세 원재료 중 두 개에서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이 창업 전 원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원재료 가격의 15에서 20% 상승 시나리오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빵집은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가꾸운 빵 냄새, 예쁜 쇼케이스, SNS 감성. 하지만 그 뒤에는 밀가루 과점 카르텔과 냉동 베이커리의 추격, 이 고정비의 압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